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글과 말의 숲에서 길을 찾아 헤맸던 이어령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며 가만히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대개 커다란 행운이나 엄청난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바뀌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운기운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뱉어내는 첫 번째 말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죽겠다라거나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네라고 중얼거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50대, 60대라는 인생의 고개를 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모든 복과 운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언영 옐링이라 하여 말 속에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말과 똑같은 현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때입니다.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찰나에 당신이 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당신의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오늘은 불행한 날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수많은 성공한 이들과 좌절한 이들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불운의 잎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힘들다, 지친다, 답답하다는 말로 하루의 벽을 세웁니다. 반면 노년에도 품격을 유지하며 평온한 삶을 사는 이들은 결코 아침 첫마디를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의 첫마디는 우주를 향해 던지는 나의 주문, 조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사는 게 실제로 고달픈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옵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상황이 나빠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라고요. 50세가 넘으면 인생의 기운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험한 말을 해도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노년의 말은 곧바로 자신의 명민과 연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뱉는 그 짧은 투덜거림이 당신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당신의 얼굴에서 생기를 앗아가며 결국 당신을 돕고 싶어하던 인연들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이 비록 춥고 외롭더라도 입 밖으로 내보내는 언어만큼은 가장 따뜻하고 고귀한 것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의 연금술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구나, 참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빛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침을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혀끝에서 당신의 남은 생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이 지은 말의 집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평생 학자로 살며 수많은 고전을 뒤적이고 문장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말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즉 언령의 무서움을 경계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이었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의 기치는 매우 순수하고도 연약합니다. 밤새 무의식의 세계를 유영하던 영혼이 다시 육체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 우리가 내뱉는 단어 하나는 그날 하루의 운명의 밑그림을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귀한 시간에 지겹다, 무의미하다, 답답하다는 말로 밑그림을 시커멓게 칠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에 어떻게 맑은 햇살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명석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입버릇처럼 나는 운이 없어, 이번 생은 글러먹었어 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가 뱉은 그 날카로운 말들은 화살이 되어 그 자신의 운기를 찌르고 상처를 냈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재능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자신이 말한 대로 운 없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도 아침마다 오늘 또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읊조리던 노부부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빛나는 말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입술의 문을 지키는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헌의 정서가 깊어 자신도 모르게 넋두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넋두리는 말 그대로 넋을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50세,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몸은 이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서서히 비워져 갑니다. 이때 채워야 할 것은 욕심이 아니라 맑은 언어입니다. 기운이 새할수록 말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노년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의 고함보다 더 깊이 영혼에 박힙니다. 여러분, 우주는 거대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침 공기에 대고 힘들다고 외치면 우주는 성실하게도 당신에게 더 힘들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주의 문법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비록 몸이 아프고 주머니가 가벼울지라도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 다행스러운 기운을 증폭시켜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인연과 복을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운을 부르는 언어의 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방금 뱉은 말이 그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뼈에 새겨지고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특히나 자녀들 앞이나 배우자 앞에서 아침부터 부정적인 기운을 쏟아내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까지 함께 갉아먹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불평의 꼬리를 자르고 그 자리에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심으십시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굽어있던 등도 펴지며 마침내 닫혀있던 행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80평생 서재에서 깨달은 그 어떤 철학보다도 실질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대와 60대를 지나는 마음이 얼마나 고달픈지 저도 잘 압니다. 자식들은 장성하여 품을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의 그 허망한 말입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다 살았구나.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고생했나 하는 원망 섞인 말들이 아침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50세 이후의 가난과 고독은
외부의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습관처럼 뱉어내는 체념의 언어가 부르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관찰해 보니 노년이 유독 고단하고 비참해지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하겠어? 죽지 못해 산다는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영혼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 한마디는 당신의 뇌에 생존 의지를 포기하라는 강력한 최면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삶의 활력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이 열정으로 운명을 개척한다면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격조로 운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격조의 핵심이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려 할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내 고통을 알아달라는 고독한 외침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세상은 한숨 쉬는 자에게 복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숨은 당신 곁에 있던 좋은 운기마저 흩어버리는 바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돈이 없다, 힘들다고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는 결핍된 존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핍의 주파수를 내뿜는 사람에게는 오직 결핍된 상황들만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외로움은 말의 독을 만나면 더욱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말로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도끼는 가장 먼저 당신의 심장을 태우고 그 다음엔 당신 주변에 소중한 인연들을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는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의 기운이 그들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삶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하루 종일 그와 대화하며 괴롭다고 맞장 굳혀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조금 지쳤구나. 마음이 잠시 외로움을 타는구나 하고 이름만 붙여주고 보내버리십시오.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낙인 찍는 순간 그 고통은 당신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는 곧 언어의 위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숱한 상처와 배신 그리고 결핍을 이제는 한 헌의 언어가 아닌 성찰의 언어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침에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오늘도 견뎌보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가난과 질병을 부르는 주문이 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고쳐매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의 감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지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운기를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첫마디를 내뱉기 전 3초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직 이승과 저승,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때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우리가 던지는 첫마디를 여과 없이 흡수합니다. 그러니 제발 정신이 들자마자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려는 한숨과 불평을 그 3초 동안만 삼키십시오. 그 짧은 찰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우선 말을 내뱉기 전에 몸의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밤새 방 안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우주의 신선한 생기성치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축이십시오. 메마른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칠고 날카롭지만 물로 정화된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맑은 물로 당신의 오장육부를 깨운 뒤에 비로소 첫 마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과 타인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 인간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은 당신의 운명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주와 같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긍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창밖에 햇살이 참 맑구나와 같은 단순한 감탄사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긍정의 말이 당신의 뇌에 살아있으면 축복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때부터 당신의 하루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삶이 억울해서 도저히 좋은 말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쁜 온기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고귀한 인내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고르십시오. 50대 이후의 품격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려서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또한 물건에도 에너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친구와 주변을 정돈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질러진 방 안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혼란스럽지만 정돈된 공간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귀하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라는 말처럼 정갈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첫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뱉어내는 맑은 언어들이 층층이 쌓여 당신의 운명이라는 성벽을 만듭니다. 비록 어제까지는 한숨 섞인 말로 하루를 시작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단 한 문장만이라도 빛이 담긴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면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보살의 미소가 머물고 당신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복락 붓겐이 깃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재에서 글을 쓰며 또 수많은 인연을 만나며 확인한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이라는 긴 소풍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발치까지 다가와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흔적은 결국 우리가 내뱉은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울음으로 시작하여 죽을 때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울음과 침묵 사이에 거대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재산과 명예, 자식의 성공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은 한 조각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내 영혼을 지탱해주고 내가 떠난 뒤에도 남은 이들의 가슴에 온기로 남는 것은 오직 내가 살아생전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50대와 60대는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나이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날 서 있던 언어를 둥글게 깎아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습관적으로 내뱉던 불평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운을 좋게 하려는 기복지후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맞이하겠다는 영혼의 선언입니다. 제가 쓴 글 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 있든 없든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당신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겨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침 첫 마디는 바로 그 최후의 고백을 연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당신의 몸이 병들고 자식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며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을지라도 당신의 입술만은 희망과 감사의 성소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품격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타인의 찬사보다 당신의 영혼을 깊이 치유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침의 첫마디를 빛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어둠조차 두려움이 아닌 안식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뱉은 아름다운 말들이 꽃으로 피어난 정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슴 한구석에 작은 등불로 간직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기적이 당신에게 허락된다면 제발 한숨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하듯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 나는 여전히 귀하고 세상은 여전히 경이롭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펜을 놓고 고요히 물러가지만 여러분의 아침마다 제가 드린 이 작은 지혜가 메아리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소풍, 부디 그 마침표를 가장 고귀한 언어로 찍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